네, 이번 달 들어서 초미세먼지가 그야말로 자주 발생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아침에도 곳곳에서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한데요. 네, 초겨울 날씨도 계속되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자세한 미세먼지와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요새 미세먼지가 말씀 부릴 때가 참 잦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는데 바깥을 나갈 수도 없고 안에도 그렇다 환기하기도 뭐하고 계속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데 어제부터 공기질이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예보는 어때요? 뭐 사실은 지난주에도 미세먼지 상황이 굉장히 나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특히 이제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또 들어왔고 주말에 주로 이제 중부지방에서 나빴다가 이것이 이제 찬 공기가 점차 밀려오면서 이 미세먼지들이 남부지방까지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로 뭐 충북 지역이나 영남 지방 이런 곳들에서 나빴고 지금 중부지방은 상황이 괜찮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남부지방이나 뭐 일부 충북지방들 또는 영서지방들에서는 이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나쁘다기보다는 이 어느 특정 지역들에서 지금 미세먼지가 나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급적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지역, 어떤 동이라든지 구 이런 것들의 미세먼지 상황을 좀 살피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경부에서도 오늘 오전까지 영서와 경북 지역에서 이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이제 오늘 오후 중에는 모두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또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상황이 또 나빠지겠고요. 특히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미세먼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쪽에서 스모그가 넘어올 때도 많겠고요. 찬바람이 다시 또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중부지방이나 서쪽에 머무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남부지방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때는 한반도에 이 먼지들이 오랜 시간 머문다기보다는 중부 쪽에서 남부 쪽으로 빠르게 확산은 합니다. 다만 어쨌든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지 상황을 좀 잘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올겨울에 이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굉장히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동태평양이라면은 주로 뭐 페루 지역이라든지 이런 남미 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쪽에서 굉장히 그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되면 한반도 쪽에 상대적으로 온화한 공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올겨울에 보통 평상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수면 온도가 뜨겁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한반도가 속한 그런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고기압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좀 자주 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한반도 남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 쪽에서의 바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한반도가 겨울철에는 통상적으로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밀려올 경우가 많은데 올겨울에는 이 남쪽, 그런데 또는 남서쪽, 서쪽 이런 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 쪽에서의 오염물질들이 한반도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겨울에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스모그가 자주 한반도로 밀려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든다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상황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국 쪽에서 이제 경제 둔화를 이유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기에 대한 억제를 조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8월 달에 이 초미세먼지를 한 5% 정도 감축하겠다라고 중국 당국에서 밝혔는데 공기 정화 예산을 줄이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감시도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청정가스,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쓴다기보다는 석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그 초미세먼지도 5%를 억제하겠다라고 했다가 3%로 또 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쪽의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원인, 이 중국 쪽에서의 바람도 한반도 쪽으로 올겨울에 자주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동태평양에서의 날씨 상황 그리고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중국 쪽에서의 날씨 상황 이 두 가지가 모두 악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올겨울에 최악의 먼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그런 걸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예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없었던 게 지금 갑자기 생긴 거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과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세먼지를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고 특히 이제 중국 쪽의 상황만 본다면 2010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초미세먼지를 관측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불과 이제 몇 년밖에 안 됐고요. 다만 이제 한반도도 사실은 뭐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관측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국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미세먼지 또는 이제 초미세먼지의 상황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중국 쪽의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반도가 국내와 이 중국 쪽에서 모두 이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날씨는 이제 가을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것 같은 게 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자동차의 온도가 거의 뭐 0도, 1도 이렇게 돼가지고 좀 겨울인가 싶었습니다. 아침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도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체감 온도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뭐 이렇게 추워질까요? 계속 어떨까요? 예, 이번 주에도 추위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는 이제 0.6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날씨였고요. 특히 이제 오늘도 파주가 영하 3.3도 기록했고 천안이 영하 2.3도 그래서 내륙 많은 곳에서 영하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낮 기온도 이제 10도, 11도 그래서 평년보다 크게 낮겠고 화요일에 다시 또 찬바람이 북쪽에서 밀려 들어오면서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0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 많은 지역들에서도 영하권을 보이겠고 특히 이제 화요일이 0도, 금요일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도 이제 영하권에 접어든다. 그래서 초겨울 날씨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가을 들어서 이제 가장 추운 날씨가 이번 주에 있겠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아침 기온은 0도에서 5도 안팎, 낮 기온은 10도 안팎 정도를 보이면서 이제는 늦가을보다는 초겨울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저는 벌써부터 너무 추워서 이번 겨울이 진짜 엄청난 한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이번 겨울 날씨 좀 전망해 주시죠. 예, 겨울 날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엘니뇨 현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바람,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더 습하고 이 온화한 바람이 불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겨울 날씨가 평상시보다는 온화한 날씨 또는 포근한 날씨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올 여름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4년이 역대 가장 뜨거웠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견될 정도로 올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북극 쪽에서의 해빙 면적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북극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음이 굉장히 많이 녹았거든요. 그래서 북극 쪽에서의 지구 온난화가 이어진다면 이 북극과 그러니까 북쪽 고위도 지역과 한반도가 속한 중위도 지역에서의 어떤 온도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북극의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북극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는 바람이 약하게 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북극에 가둬져 있던 굉장히 차가운 이 한기들이 중위도 지역으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속한 중위도가 큰 한파를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보를 좀 피해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겨울이 온화한 날씨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북극 쪽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한파가 올 가능성도 있다. 그 여름에 그 홍천리 대구 온도를 깼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좀 궁금한 게 그렇게 역대급 한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서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은 그렇죠. 반대적으로 전지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날씨가 있어야 전지구적인 평형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에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큰 한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에서 습한 공기들 또 온화한 공기들이 들어오면 이제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 그래서 올겨울은 예보를 좀 해보자면 굉장히 좀 날씨 변동이 심한
그래서 큰 한파와 온화한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에서의 온화한 날씨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자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겨울에 미세먼지의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북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그러니까 좀 습한 공기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겨울은 상대적으로 건조하죠. 평상시대로 건조한데 습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서로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네. 굉장히 큰 폭설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날씨를 종합해 본다면 큰 한파 또는 온화한 공기가 이어지다가 초미세먼지가 들어오겠고 이후에 큰 폭설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김 기자가 아까 뭐 기침하고 그러던데 보니까 이제 그 건강 관리를 많은 분들이 신경 써야 될 텐데 이것만큼은 꼭 신경 써야 한다는 거 좀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 짓죠. 예. 예, 아무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높죠. 그래서 외출할 때 이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지 상황을 좀 잘 살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꼭 착용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일반 마스크보다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 네. 공기질이 나쁠 때는 어린이와 노약자 외출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바깥 상황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더라도 실내에서의 어떤 오염물질들 음식을 한다거나 또는 네. 뛰어다니면서 이 미세먼지나 먼지들.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공기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환기를 한 3분 정도 짧게 자주 좀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분을 좀 자주 섭취해 주셔서 아무래도 호흡기 관리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내내 초겨울 날씨 또 계속해서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터운 겉옷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겨울 미세먼지와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